그리고 변상욱 대기자의 기자수첩으로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홍 감독 땅 산 거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답 안 하셔도 됩니다만. 예. 글쎄요, 일단 이건 사실 확인되기까지는 예. 기다려봐야 될 거고. 본인이 아직 말이 없으니까. 본인의 입장을 예. 들어봐야겠죠. 예. 그 다음에 양파액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예. 사회 인프라 구축이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만 대개 우리는 인프라 구축하면 터널, 도로, 항만, 다리 건설 이런 걸 말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인프라는 협동조합입니다. 예, 특히 예. 농협, 수협, 축협, 가난한 서민과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농민, 어민들을 뭔가 묶어주면서 최대 이익을 갖다 또 안정적인 생활을 예, 예.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아직은 새로 생겨나는 협동조합은 자리를 못 잡았고 옛날부터 있었던 협동조합들은 이상하게 금융업판이라고 정신이 없고 예. 그런 점에서 인프라가 무지하게 허약한 거죠. 비슷한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카톡으로 유들맘 님도 생산자 직거래 같은 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것들 많이 주셨는데 하여튼 대안 찾아야겠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수첩은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팔레스타인 청소년이 이스라엘 극단주의 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한테 납치된 직후에 살해당했다. 그런데 불에 탄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산채로 불에 태워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야, 이건 전 세계적인 난리가 뉴스예요, 났죠. 지금. 예. 예. 현재 용의자 6명이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새벽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이 중에서 3명은 자기들이 불에 태워 죽였다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채에 불에 태워서 소년을 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이 팔레스타인의 납치 범죄에 대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죠? 지난달 12일에 유대인 청소년 3명이 누군가에게 납치가 됐어요. 그다음에 30일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 청소년 3명이 납치된 게 먼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에서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이 복수하자 구호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에서 행진도 벌였습니다. 예. 이때 이제 이스라엘 측은 팔레스타인 강경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청소년들을 납치 살해한 범인이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마는 예.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요.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그거에 대한 이제 보복으로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청소년을 이스라엘 극우주의자들이 납치해서 살해를 한 거죠. 17살이죠? 예, 17살이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무하마드 아부 크다이르라고 하는 청소년인데 보복으로 그러니까 근데 데려와서 불에 타서. 더 끔찍한 거는 이스라엘 경찰이 어떻게 금방 이렇게 용의자를 잡아낼 수 있었을까? 이 피살된 무함마드가 납치되기 하루 전 같은 동네에서 예. 9살짜리 소년을 누군가가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이 용의자들을 바로 찾아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17살짜리 소년이 아니라 9살짜리 어린이가 납치돼서 화형에 처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한마디로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빠져서 물불 안 가리는 극우적인 성향이 이스라엘 사회에 상당히 번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먼저 그러니까 물론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소년 데려다가 구타한 것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예. 하지만 이것에 대한 또 보복으로 똑같은 소년을 데려와서 불에 태웠다는 거. 이거는 국제사회의 비난의 강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 미국 유엔 유럽연합 강한 비난을 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외교부 논평을 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양쪽이 모두 자제해야만 된다라고 우리도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또 이스라엘 경찰은 숨진 팔레스타인 소년 장례식에 참석한 이 소년의 사촌 동생을 체포해서 또 두들겨 팼습니다. 예.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이 사촌의 국적이 근데 또 미국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 전체로 지금 사건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유럽, 유엔까지 나서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강하게 비난하니까 강경일변도로 나가던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이번 팔레스타인 소년 납치 살해 사건에 대해서 예. 비열한 살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가장 꺼리는 게 인티파타다. 전 이런 말 들었는데. 예. 3차 중동 전쟁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고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이 지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반성이 일어요. 아랍 국가들의 도움만 의지해가지고 해방이 될 수 없다. 우리 내부에서도 뭔가 확실하게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987년 12월에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걸 계기로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봉기가
시작이 되죠. 이걸 인티파타라고 그렇죠. 부릅니다. 아랍어로는 봉기 또는 각성이라는 뜻을 갖습니다만 예. 돌 던지고 시위하는 걸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노동자 파업, 상점 문 닫기, 철시죠. 이스라엘 상품 무조건 불매 뭐 이런 식으로 팔레스타인들 주민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군에게 몸으로 저항을 시작을 합니다. 탱크 앞에 나가서 돌을 던지고 탱크 앞에 들어눕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티파타는 약간의 그 폭력적이면서도 무장 봉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또 전체 주민의 저항이에요. 1차 인티파타가 5년간 진행이 돼서 한 1,000명 가까이 숨졌죠. 2000년에 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성지를 봉쇄하자 다시 5년간 2차 인티파타가 벌어져갖고 이때도 1,400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숨진 사람만 거의 3,000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건이죠. 예. 이런 장면들이 국제사회의 반성을 일깨우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미국에 대한 비난과 미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 미국 상품 불매운동까지 번졌던 국제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있겠죠. 거죠. 변 기자께서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소년들의 보복과 보복 범죄들 보면서 주목하시는 부분은요? 좀 엉뚱한 얘기를 하나 꺼내자면요. 북아일랜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영국군의 총에 맞은 아일랜드 테러리스트가 차를 몰고 가다가 예. 뭐 실신 직전까지 차를 이제 몰고 가다가 예. 북아일랜드 소년 3명을 차에 치워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걸 자기 눈앞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은 이 죽은 3명의 소년의 이모가 있었고 평범한 한 직장 다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예. 이모와 이 평범했던 직장 여성이 우리의 아이들 평범한 시민들이 이렇게 희생돼서는 안 된다 하고 평화운동을 시작합니다. 아하. 각자 시작했는데 나중에 둘이 만나갖고 같이 평화 행진을 하고 양쪽의 무장 세력들을 만나서 예. 평화를 호소하면서 전 세계적인 평화운동으로 번져나가죠. 이게 노벨 평화상 타지 않아요? 예, 1976년에 이분들? 공동으로 노벨 맞아요. 평화상을 수상했던 사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의 영향이 어느 정도 되나 과연 이런 평화운동까지 벌일 수 있는 힘과 방향 설정이 과연 이루어질까 아니면 보복과 이런 것으로 계속 이어질까 한번 좀 가늠해보는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상우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